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는 끊임없는 그 질문과 탐구와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아홉 구자를 쓰잖아요, 그렇죠? 이제 구성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궁이 있죠. 궁이 있어서 구성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원래 정의반이라고 하면 정의반의 제대로 된 원반은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낙서라고 하는 데가 하도 낙서할 때 그렇죠. 낙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낙서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하늘에서 어떤 그 상을 드리운 거예요. 주역에도 보면 천수상하고 현기륭한다 이렇게 있거든요. 하늘에서 뭔가 무형의 이런 조짐, 기미, 상을 이렇게 드러낸 거고, 그냥 뭐 지금도 상은 계속 드러나요. 근데 일반적인 범부 중생들은 그거를 캐치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어떤 현인들, 성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 그런 존재들이 그 상을 어떤 캐치를 하는 겁니다. 캐치를 했더니 이러한 낙서가 나온 거예요. 낙서에서 문왕 8계도도 나오고 이런 구성도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 구성에는 구궁, 이렇게 중궁까지 해서 9개의 궁이 있죠. 9개의 궁은 집이다, 그냥. 집이에요, 집. 우리 선생님이 이제 질문하신 것 때문에 조금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구궁이면 그 궁에는 각자의 의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감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감궁은 어둡다. 이렇게 고통스럽다. 춥다. 어둡다, 춥다. 함정에 빠지다. 빠지다. 도둑맞다. 또 이렇게 뭐 비밀 애정이 일어나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그 자녀에 대한 문제, 아랫사람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사안의 여러 가지 상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걸 서술적인 상으로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고민한다, 연구한다, 이렇게 좀 고통스럽다 이런 이미지가 감이라고 하는 궁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궁에는 원래 이렇게 5, 6, 7 해서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원래 들어 있었어요. 원래 나올 때 보니까 이 세상 나올 때 그렇게 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는 감궁의 성향하고 이 구성에 궁으로는 감인데 그 성으로는 별성자니까 별로는 일이 이런 똑같은 의미를 가져요, 원래. 타고난 성향도 같고. 그런데 이제 요점은 뭐냐면 이게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는데 주는 흔히 말하는 주인이고 객은 손님이란 말이에요. 손님. 그러니까 요 집은 주인. 하우스, 그렇죠? 이 어떤 이렇게 본래 집주인이 있는 거고, 요 집의 원래 성향들은 속성들은 여기는 사업하는 집안, 뭐 여기는 명예를 추구하는 집안, 여기는 전문가 집안, 뭐 이런 집의 속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있으면 집의 속성은 바뀌진 않아요. 근데 이 구성은 오행의 순행 도수를 따라가지고 구궁의 순행 도수. 즉 낙서의 순행도수. 그러니까 5는 일로 가질 않고 5가 여기 있었으면 중궁에 있었으면 그 다음에 일로 간단 말이에요. 일로 가고 자 이거를 제가 그려드렸죠. 몇 번 걸쳐가지고 좀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런 숫자를 걷게끔 돼 있어요. 바로 이런 흐름이 아니고 딴 데로 가지는 않아요. 이런 흐름으로.
그러면 이 숫자들은, 구성이라고 하는 숫자들은 내가 원래 1이었다, 감궁이었다라고 하면 감궁의 이미지를, 감궁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숫자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거꾸로는 안 가니까 이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면 1로 가요. 그렇죠? 여기. 1이 그 다음 가는 자리가 이 자리에서 1로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감궁에서 곤궁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곤궁으로는 여기는 애쓴다, 일한다, 일한다, 뭐 직업을 갖기 위해서 노력한다, 뭐 이런 뭔가 그대로 곤궁의 이미지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일이 여기로 들어가면 요 집의 가풍에 내가 젖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이거는 이제 본명성이라 그러죠. 본명성 1은 1에서부터 9까지. 제가 오늘 할 그 지금 내용에 본명성 1에서부터 9까지의 특징을 적어놨고, 그리고 본명성, 만약에 본명성이 1에서부터 9까지 있는데 본명성이 감궁에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감궁에서부터 쭉 중궁까지, 한 파스 돌아가는 것까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감궁이 원래 1인, 그러니까 1이 본명성이 1인데 1이 무조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본래 감궁에 원래 본명성 1의 속성이 있는 거고, 그거는 내가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일단은 요 궁에 들어가면 궁의 의미에 젖어듭니다. 이걸 궁에 물들다 이렇게 표현해요. 시적이죠, 굉장히. 물들다, 젖어들다, 스며들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공간에 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그 궁에 9가지예요. 마찬가지죠. 이렇게 명리도 10성이 있는 거고 10가지의 타입이 있듯이, 근데 명리는 한번 정해지면 그대로 가지만 요거는 자기 본명성이 이렇게 9개의 궁을 다니면서, 궁을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거쳐 다니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 궁의 의미에 물들게 되는데, 만약에 근데 그 궁에 다니다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파가 하나밖에 없지만, 내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묘가 되고 5, 6, 7, 8, 9, 1, 2, 3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파가 들고 암이 들고 오항이 들었어요. 그러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만약에 사 같은 경우는, 그렇죠? 사 같은 경우는 중궁에 들잖아요. 그러니까 중궁에 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킹이 되거나, 내가 주제자가 되거나, 내가 갇히거나, 이런 현상인 거죠. 그럼 그 사람이 한 해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쨌든 내가 그동안 잘 해왔던 게 있으면 그런 성과가 잘 드러나고 내가 팔방을 이렇게 통괄하고 통치할 만한 어떤 핵심적인 파워, 능력, 역량을 갖게 된다가 되는 거고, 그런 게 아니었으면 사면초가 되듯이 갇히고, 통제를 받고, 썩고, 부패하고, 이런 형상이. 그러니까 어디 뭐 빚 볼 일 없이 이렇게 갇혀지는 그런 형상의 중궁의 지배 형상을 내가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본명성 6이었다. 그럼 6은 크다, 높다, 그렇죠? 뭐 이런 우두머리, 우두머리, 뭐 이런 성향들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강하다, 강하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투자적인, 스케일적인, 그리고 권력지향적인. 왜냐하면 여긴 뭐 대통령, 장관, 차관, 이런 권력성, 공무원, 뭐 이런 학교, 경찰서, 이런 어떤 권력지향적인 직업의 어떤 그러한 성향들이 높은 자리. 왜? 하늘이니까, 하늘 기운을 가졌으니까. 그러면서도 뭔가 하늘에서 뭔가 이렇게 베풀잖아요. 비도 내리고 햇볕도 비치고 이렇듯이 보시, 시해, 시해 베푸는 거, 이런 성향, 스케일이 있으니까, 내가 가진 게 있으니까 좀 베푸는 성향, 이런 성향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궁의 의미가. 근데 그런 성을 내가 구성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스케일이 있는 6이 태궁에 가서, 태궁은
유흥, 유흥, 돈, 뭐 이렇게 먹고 마시기, 뭐 이렇게 놀기, 뭐 그리고 교재, 또 구설, 여기 파가 들어갔으니까 말, 그리고 수술, 금의 형상이 있으니까 금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이 태궁에 들어가서 태궁의 성향에 젖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있는 거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육은 태다. 육은 태궁에 들어가서 태궁의 성향에 뜨이는 거지. 태궁에 물들게 되는 거지. 젖어들게 되는 거지. 예. 근데 그게 파로 들기 때문에 파는 오한파 중에서 흉신 중에서 이렇게 구궁이 먼저 깨지고 구성이 닫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성이 태궁인데 태궁이 깨지는 거예요. 태궁이 깨지면 금전적인 손실을 볼 수 있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뭐냐면 육은 너무 이렇게 유흥, 돈 쓰고 먹고 놀고 마시고 이러느라고 오가 아니고 파도 아니고 그러니까 암도 아니고 파니까 건강을 다치기가 쉽다. 금전적인 손실을 보기가 쉽다. 그러니까 본래 어때요? 본래 태궁의 의미를 해석을 하고 거기에 오한파를 곁들여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육 해석하고 태궁 해석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어는 주어. 우리가 우리나라 문장 보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있잖아요. 문장 만들 때, 나는 자 봅시다. 나는 예를 들어서 갑니다. 이거 서술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목적어나 부사, 예를 들어서 공부하러 학교에 갑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에 복합반으로 있을 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연월반을 본다든지 7이 있다든지 뭐 8이 있다든지 하면 나는 공부하러 학교에 갑니다. 이거를 7로 해석을 해주고 공부하러 학교에를 7로 해석을 해주고 갑니다를 이 태궁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단반으로 놓였을 때 단반을 해석할 때는 그냥 나는 육은 태궁입니다. 육은 태입니다. 이렇게만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 잘 안 되시나요? 우리 선생님 오늘 그게 아니라 올해 본명성이 그러면 6이면 여기 저렇게 파가 걸리고 여기 올해는 파가 걸린 건 아니지? 자 그럼 뭐 예를 들어 6 본명 선생님 본명도 6이세요? 네. 아니 7이요. 1. 근데 6이 궁금해. 선생님 거 가지고 6이 궁금해, 1이 궁금해요. 1이 궁금하세요? 1이 있잖아요, 그렇죠? 1이. 올해 1. 1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 다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다 정의반에 들었어요. 올해는. 그렇죠? 정의반에 들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본명성하고 본명궁하고가 그러니까 궁하고 성이 일치가 됐다라는 거죠. 일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명성 1은 본래 태생부처가 여기는 뭐냐면 물을 닮았어요. 물은 유연하잖아요. 이렇게 뭐 동그라미에 당기면 동그랗고 네모에 당기면 네모나고 자기 자신을 잘 안 드러내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친화력이 좀 좋고 그러면서도 내면으로는 조금 침잠하고 어두운 부분이 좀 많을 수가 있고 약간 내성적인 성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한테 크게 어떤 두드러지거나 크게 어떤 태클을 걸리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구같이 확 드러나는 자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가 와서 보통 성향이 맞을 수 있는 거는 자기 본인을 드러내서 막 이렇게 현시적으로 하는 일보다는 뭔가 연구하고 이런 거예요. 이런 역학이라든지 뭔가 이런 남들의 영혼 세계를 치유해 준다든지 상담해 준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니면 기도 뭐 이런 성향 이런 거를 여기가 크게 일에 들어왔어도 이 감궁의 성향을 받는 거예요. 그럼 감궁은 그러니까 어렵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함정에 빠졌다. 구덩이에 빠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내가 뭔가를 움치고 이렇게 드러나고 내가 무슨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뭘 명예를 추구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성향이 됐을 때는 불리하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뭐냐면
준비한다라는 감궁에 들어있기 때문에 감궁의 이미지에 감궁의 뜻에 젖어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궁에 내가 일이 감궁에 있는 게 아니고 다음엔 어디로 가요? 곤궁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곤궁으로 갔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진궁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때 준비하고 궁리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익혔던 이러한 부분이 내년에 드러나진 않죠. 여기까지도 뭔가 여기는 노력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애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도 애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본명성이 내년에 여기가 뭐가 들어요? 4, 5, 6, 7, 8이 들죠. 그렇죠? 맞죠? 1이 일로 가나? 1이 일로 가네. 그렇죠? 1이 내년엔 1이 일로 가잖아요. 그렇죠? 일로 가고 예를 들어 4 묘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4니까 여기가 암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암이 걸리고 여기 오한 걸리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여기가 파니까 유방이. 그러니까 요방이가 깨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크게 그냥 깨진 자리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곤궁에 이건 이제 집안 문제. 그러니까 집안에 충실하다. 내가 하고 있는 해왔던 일을 계속하다. 왜 여기는 보수, 지킨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토는 그러니까 계속 해왔던 일을 특별한 변화 변동 없이 다져나가는 거예요. 애쓴다예요. 그러면 여기는 해가 중천에 떴다가 지는 자리잖아요. 그 원래로 방위로 보면. 근데 그 다음에는 어때요? 진방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진방으로 가니까 진방은 해가 뜨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해 내년에 공부했던 게 후년부터는 성과로 결과로 시작을 한다. 스타트를 한다. 드러난다. 출발한다. 여기 출발하는 자리니까. 그냥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크게 보면 이런 말씀하신 게 올해는 예를 들어 선생님 이야기 조금 좀 혼동스러우신 게 정의반에 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래 본명성들이 제자리에 들었을 때 의미하고 그러면 그 원궁의 의미를 그대로 내가 그죠? 오항이 중궁에 들었기 때문에 한 번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이렇게 좀 리셋하는 그런 의미라고. 차도 예를 들어서 요즘 차는 안 그렇지만 예전 차는 막 이렇게 조금 가다 보면 뭐 하부나 내려가지고 보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보링이라고 하시나? 다시 이렇게 엔진 수리하고 이제 그러면서 일정 기간 되면 그 조금 이렇게 계속 추력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재조정하는 그런 기간인데 사실은 본명성들이 9년 단위로 그러니까 명조에서는 10년 단위로 대운이 이렇게 바뀌듯이 그죠? 이렇게 연우는 9년 단위로 한 패턴씩 바뀌어요. 다음 시간에 공부할 대운이 또 자기 대운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대운을 보고 연운을 보고 같이 믹스를 하는 거예요. 믹스를. 선생님 저기가 뭐가 돼요? 저기 월명성이? 9? 자, 예를 들어서 일묘잖아요. 그렇죠? 맞죠? 아니에요? 이해해야 돼요. 일묘잖아요. 9. 그러니까 월이 술. 이렇게 보면 이거 뭐 어차피 다 공부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들죠. 이렇게 들면 기본적으로 8이니까 4, 5대충, 5대충이잖아요. 이 고집 엄청스럽게 세시네.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암이 걸리죠. 암이 걸리고 여기도 암이 걸리고 묘니까 여기 파가 걸리고 술이니까 해에 여기 진해 파가 걸리고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나 남편이 반드시 문제 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